새해가 밝으면서 올 한 해 제주 지역 경제가 어떻게 될지 서민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일 텐데요. 지난해에는 내국인 관광객이 줄었고 고금리로 건설 경기도 나빴는데 올해는 경기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민속 5일 시장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시장에서 맞이하려는 사람들로 모처럼 활기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찾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비가 줄어들고 지출을 많이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외식을 최대한 많이 줄였고요. 옷이나 이런 것도 많이 줄여서.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은 솔직히 관광객이 들어와야 먹고 사는 이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관광객이 안 들어오면 저희가 아무래도 생계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와 마찬가지로 제주 지역 경제 지표들도 지난해부터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주 지역 소비자 심리 지수는 94.5,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61로 모두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고 전국 평균보다도 낮았습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재작년보다 3.7% 줄었고 주택 착공 호수도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제주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제주도민 신년 인사회의 화두도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였습니다. 경제의 수준이 시장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야 합니다. 저희들의 오는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도 필요한 것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도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새해에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줄고 중국인 단체 관광이 본격화되면서 경기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달 제주 관광객은 1년 전보다 6.2% 늘었는데 내국인은 1년 전과 같았고 외국인은 4배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건설 경기는 지난해 신규 착공이 줄어든 효과가 올해부터 나타나고 미분양 주택도 역대 최고 물량이 쌓여 있어 빠른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어제 제주 MBC 이슈 있다에 출연해 새해 제주 비전을 밝혔는데요. 우주센터 건립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국 최초로 100억 원의 기금을 모아 경제 약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올해 역점 사업 가운데 가장 먼저 꼽은 것은 좋은 일자리 창출. 상장기업 20개 육성과 유치 정책 중 하나로 올해 향토기업 2곳을 상장시키고 수도권 유망기업 2곳을 제주에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4월 한화시스템이 1,000억 원을 투자해 우주센터 건립 착공에 들어가고 조립공장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용 인원도 대폭 늘어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 되는 시간이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최초로 1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어 저소득과 저신용 등 금융 약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자영업자와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든든한 희망의 빛을 계속 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소통 방식 변화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묻는 패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SNS를 통해 직접 소통을 하고 소상공인 사업 예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실업자 구제 대책과 관련돼서 그렇죠. 이미 이제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사업도 있고 네. 그럼 이제 국가 사업과 지방 사업을 저 입장에서는 구분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상충되지 않는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1,300만 명이 넘는데도 제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지적에는 관광객들의 소비를 제주 상권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4.3 수용인과 유족들은 재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추가 소송을 통해 불법 구금에 대한 형사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요. 그동안 최저임금의 5배 수준으로 유지됐던 하루 보상금이
최근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 판결이 잇따라 유족과 4.3 단체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4.3으로 7년의 옥살이를 하고 지난 2022년 특별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고 고윤섭 씨. 아들인 고익상 씨는 형사보상금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보상금 결정문을 받았지만 금액에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동안 4.3 형사보상금은 구금 일수에 하루 최저임금의 5배를 적용해 지급해왔습니다. 7년 옥살이를 한 경우 9억 원 안팎이 지급됐는데 아버지는 2억 8천만 원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형제들 입장에서도 너무 황당하고 이거 받으려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지만은 나는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을 정신적으로 아무 말 없이 살고 무슨 피해도 있으면 있는 것 같은 그런 정도니까. 최저임금의 5배인 36만 원씩을 하루 일당으로 계산했는데 10만 9천 원으로 낮춰버린 겁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렇게 5배 이하가 적용된 판결이 지난달에만 3건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금 기간이 너무 길거나 보상 금액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재량권 내에서 적정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3 유족회와 4.3 단체들은 이런 결정문이 선례가 돼 이후 보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그걸 임의대로 또 1.5배, 누구는 5배를 주고 최저임금 대비, 누구는 1.5배를 준다는 것은 사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죠. 공정하지도 않고. 2년 넘게 유지되던 보상금 산정 기준이 최근 들어 달라지기 시작한 가운데 유족들이 잇따라 항고를 제기하면서 보상금 지급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수상스포츠 체험센터가 올해 하반기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또 오는 8월에는 세계 명문대학 초청 조정대회가 울산에서 처음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울산문화방송 이용주 기자입니다. 매년 여름철이면 카누와 카약, 패들보드와 같은 다양한 수상스포츠 체험활동과 체육 행사가 열리는 태화강. 하지만 홍수 등의 우려로 강변에 건물을 짓지 못해 언제나 천막 아래에 임시로 운영됐습니다. 수상스포츠 거점이 없어 매년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했던 태화강에 사무실과 탈의실, 장비 보관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상스포츠 체험센터가 들어섭니다. 체험센터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언제든 옮길 수 있도록 트레일러 5대로 마련됩니다. 수상스포츠 설비를 접안할 수 있는 계류장은 체험객들이 남구와 중구를 오갈 수 있도록 태화강을 사이에 두고 두 곳에 마련됩니다. 태화교에서 우리 신의대학교 사이에 거기가 제일 아름다운 구간입니다. 그 아름다운 구간의 시민들이 그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거점 역할을 하는 센터를 만드는 게 저희 사업의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8월에는 태화강에서 세계 명문대학 초청 조정대회가 울산 최초로 열립니다. 유니스트와 서울대, 포항공대를 비롯해 영국 옥스퍼드, 캠브리지와 미국 하버드, MIT, 일본 와세다대 등 10개 대학 1,00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수상스포츠 체험센터 건립 상황에 맞춰 기존에 소규모로 운영되어 왔던 수상스포츠 체험 교실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아침 출근길 평소보다 일찍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지나면서 제주도에 비가 오고 있고요. 제주 산지에는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제주도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오늘 늦은 오후까지 높은 산지에는 많은 양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중산간 이상 지역에서는 낮은 구름이 껴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은데요. 출근길 산간도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안개등 켜고 빙판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일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늦은 오후까지 제주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산지에는 최고 10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입니다. 현재 북부 지역 8도, 서부 지역 7도, 남부 지역 9도, 성판악 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0도에 그칠 텐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는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섬 지역도 종일 흐리겠고요.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는 차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높게 일겠는데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는 오후부터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어서 물결이 4m까지 높아지겠고요.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제주 정치권에서도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사회에서는 어떤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폭력에서 벗어나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김한규, 송재호, 위성군 국회의원도 각각 입장을 발표하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태는 명백한 정치 테러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벌어져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유재산 무단 사용으로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용담 레포츠 공원을 올해부터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시와 제주지방항공청은 지난 29일 국유재산 관리 협약을 맺어 제주지방항공청 소유의 국유지 2만 1,000제곱미터를 2개 지역으로 나눠 제주시가 유상 사용료 5천만 원을 주고 위탁 관리 비용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협의해 돈을 내지 않고 사용하게 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계약 없이 용담 레포츠 공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7억 9천만 원의 변상금을 냈습니다.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단의 가담에 돈을 가로챈 사기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강난주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11월 중고 빔 프로젝트를 팔겠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자에게 70만 원을 대포 통장으로 송금받고 실제 물건을 보내지 않는 등 지난해 1월까지 1000여 차례에 걸쳐 9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새 공격수로 제갈재민을 영입했습니다. 제갈재민은 올해 23살로 제천 제1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018년 제54회 춘계고등축구 연맹전과 2020 U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했고 지난해에는 K3 FC 목포 소속으로 득점왕과 베스트 11, MVP 3관왕을 휩쓸었습니다. 제갈재민은 제주에서 팀과 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해 뛰겠다고 입단 소감을 전했습니다. 제주국제관악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선정하는 공연예술 창작주체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국제관악제는 전국 298개 사업과 경쟁해 최종 21개 사업에 선정됐고 올해부터 3년 동안 해마다 3억 3천여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난 1995년 시작된 제주국제관악제는 다양한 관악 공연과 콩쿠르를 개최해 지난해에는 17개 나라에서 4천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관악축제로 발돋움했습니다. 지난해 도내 제조업체의 60% 이상이 영업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상공회의소가 지난달 6일까지 2주 동안 도내 제조업체 82곳을 조사한 결과 도내 업체의 64.6%가 영업이익 목표에 미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실적 부진 이유로는 39.3%가 내수 부진을 꼽았고 원자재 가격과 고금리가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애월읍과 3도 1, 2동, 2도 1동과 1도 1동 등
15분 도시 시범지구 4곳에 대해 올해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활용해 생활 필수 기능을 도입하는 등 올해 2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도시재생 역량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등 도시균형 분야에 288억 원이 투자됩니다. 지난해 상급 종합병원 지정에 탈락한 제주대 병원이 올해 병원 경쟁력 확보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국명 제주대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중증 질환 치료 분야에 인력과 장비를 결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환자실 증설과 응급의료센터 이설 등 교육진료동 증축 사업과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운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